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기대했던 이 수주 공시 이후의 주가 흐름이, 참 기대했던 만큼의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제목은 수주 공시 이후의 주가 반응이라고 제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 사실 주가 반응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아도 사실 이 정도 이슈면은 주가는 사실 큰 폭으로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죠.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LNF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아닐까, 좋지 않은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차차 앞으로 이 LNF가 준비했던 것들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꼭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데일리 수급과 그리고 뉴스를 한번 체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LNF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 매일같이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면은 더 이상 엄청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달라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모르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제가 또 그걸 이용을 해서 또 최신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여러분들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전 영상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바쁘실 텐데 지금 제가 LNF 이 기업 분석만 한 9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댓글 참여하셔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 하시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 돌파해야 될 자리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몸으로 가려놨는데 이렇게 자리. 네. 이 자리가 어딘지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3개 정도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저랑 함께 보고 함께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 같이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셨다고 그냥 넘기시는 것보다는 저랑 이제 같이 읽으면서 저는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차트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딱 이날이죠. 이날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었는데, 수주 공시가 나온 직후에 사실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거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를 좀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장기평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121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장기평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역배열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배열로 바뀌어가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주는지 한번 같이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입니다.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 이탈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지만 한 8만 주 정도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가 그 정도 매도 물량 나온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메릴린치 쪽에서도
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골드만삭스 쪽이랑 그리고 JP모건 쪽은 그렇게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얘네는 이제 공매도 대량 보유자죠. 이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렇게 세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가 대량 보유자인데 공매도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이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관 쪽에서 지금 4일 연속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기존에 기관 쪽에서 봐야 될 물량들은 연기금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물량이라서 금투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죠. 투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연기금 쪽 물량이 나가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연기금은 그렇게 단기간 그 본인들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매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 자금. 외국인 자금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신용잔고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은 우려할 만한 정도의 신용잔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 그 부분 우리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기사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로 배터리 셀 제조사는 건너뛰고 완성차 소재사 직거래가 늘어난다. LNF를 뜻하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은 세 줄 요약을 보시면은 서머리를 보시면 이 완성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SCM 구축 시도 이 공급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핵심 광물에 이어서 소재사와도 진적 계약을 한다. 국내 양극재 기업, 뭐 LNF, 포스코 퓨처엠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이 좀 됐습니다.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면은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거치지 않고 완성차에 직접 소재를 공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좋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뭐 밑에 보시면은 LNF 테슬라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의 GM이 뭐 대표적이다라고 하는데 LNF랑 이번에 SK 온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추후에 이제 완성차 업체 쪽으로 또 엮인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은 GM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 쪽이랑도 한번 우리가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추측하기보다는 일단은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읽어보면은 이 자동차 OEM 소재 기업 간의 직거래는 양극재 분야에서 활발하다.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 쪽에서도 이 배터리 가격이라던가 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면은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 배터리에서 또 원가 40%를 차지하는 이 양극재 또한 직납으로 받다 보면은 그 가격 자체를 줄여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직납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SK온이랑 LNF랑 진행된 사급 구조 있잖아요. 사급 구조로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사급 구조로 되면은 LNF의 가장 이 큰 리스크였던 이 원자재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에서는 LNF가 적극적이다. LNF는 이 지난해 테슬라와 4680 배터리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테슬라에 공급하는 건 4680 배터리용 양극재로 공급 규모만 약 7만 7천 톤으로 알려졌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수환 대표가 주총에서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이 공급망을 장악을 하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 2025년도, 2026년도부터 신규 시작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체 이 SCM을 전기차 회사들이 주도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SCM은 공급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인 것 같아요. 딱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LNF가 테슬라 외에 다른 자동차 OEM들과도 이 양극재 지적 공급을 위해 계약과 그리고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 2주 전에 미국 출장을 통해서 세 곳과 미팅을 마쳤는데, 한 군데는 캐주얼한 미팅이었고 두 군데는 심도 있는 미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어디인지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GM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만 추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뉴스가 이 LFP 배터리입니다. 근데 뭐,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렇게 꾸준히 좀 이슈가 나왔을 때 LNF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원래 이 LFP 배터리가 중국 쪽에서 이제 저가 공세를 엄청나게 펼쳤었던 배터리죠. 국내 기업들은 사실 이 삼원계를 계속해서 고집을 했었는데 가격적인 이 경쟁력 측면에서는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가형 배터리를 얘네들도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기아 같은 경우도, 아, 죄송합니다. 기아가 아니죠. 이 토레스, 이 케이지 모빌리티 구 쌍용차죠. 이 토레스 같은 경우도 현재 LFP 배터리를 담아낸 차량을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LFP 배터리가 출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기아도 이 레이 EV 밴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봤을 때 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LNF가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느냐. LNF도 이 LFP 배터리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이 LFP 배터리 양극재를 2025년까지 양산 체제를 갖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 고객사 중에 내년 말에 이제 도입 계획이 확실한 곳은 없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레퍼런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LNF 같은 경우는 LFP 양극재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이슈가, 사실 뭐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찬밥 신세 전기차 시장에서 황태자로 한국 원통형 배터리 전성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통형 배터리가 주가 아니라 46파이 배터리가 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4680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는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현재 LNF가 6월 달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지금 대략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명확하게 지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이 애리조나 쪽에는 납품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국내 오창 공장에는 사실 LG화학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에 LNF가 좀 거론이 돼가지고 이것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실적적인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수주 공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좀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그 전에 이 장기평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함께 좀 꾸준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별 내용이 없었는데 14분이나 얘기를 했네요. 아마 뉴스를 좀 읽으면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오셔서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 해두시고 오늘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댓글란에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댓글란에 작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영상 만드는데 참고를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